신도시 개발로 원주민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높이 오른 땅값에 교회가 자생할 방법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둔 가운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성도들은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서 적립금으로 선교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정든 땅을 떠나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부 교회는 빚을 내서 건물을 다시 세우지만 높은 이자에 허덕이며 파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년 가까이 종교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높게 솟은 건물 사이로 뜬금없이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무소처럼 생긴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예배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 신도시 개발에 수용된 이 교회는 높은 분양가와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교회 건물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계약 후 수년째 잠금을 치르지 못해 결국 분양받은 부지를 내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컨테이너마저 철거됩니다. 이 수용 과정을 통하여 10여 년간의 또 줄다리기, 또 재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현재는 저희 가족과 처가 가족 한 10명 정도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계까지 저희들이 신도시 재개발 지역 종교용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와 김포 한강지구, 별내지구 등을 비롯해 총 18개 지구 240여 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수용될 때 받는 보상가보다 분양계약 시 토지 분양가가 훨씬 비쌉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건물을 세우려면 은행에 큰 빚을 져야만 합니다. 유치원이나 복지센터를 운영해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교회가 대부분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보통 한 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50개 내지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한 두세 교회 정도. 지금까지 같은 이유로 전국에 13,000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진행되는 지역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역 사회를 섬겨온 작은 교회들이 신도시 개발이란 명목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건 아닌지 한국교계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지난 4월 낙태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입법안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입법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낙태죄 폐지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엔 의학계와 법조계, 여성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승철 교수는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선 안 되며 낙태 시술 전에 임신 유지를 위한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는 임신 10주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는 시기인 만큼 이미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낙태의 허용 기간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치열하게 논의되는 만큼 낙태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찬반의 입장이 모두 수용될 수 없는 만큼 이견을 좁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가 연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합니다. 쇼핑몰에선 인터넷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가 선교에 사용되는 구조로 한국에선 처음 등장한 모델입니다. 구티비와 복지 전문 쇼핑몰 기업인 휴박스, 대형 해외 쇼핑몰 에이전시 IM21은 9일 업무 협약을 맺고 선교 쇼핑몰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은 연내 오픈 예정이며 기본적인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은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은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IM21 정수환 대표는 구티비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선교와 사업 모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46차 전국 SFC 대학생 대회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엔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포항 대은교회 김성원 목사와 SFC 대표 강사 김동춘 목사는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기독 청년들은 세상을 섬기며 화평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개혁신앙 아카데미, 성경 강해와 같은 선택 강의가 마련돼 청년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기독 청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소명을 심어줬는데요. 각 지역의 교회와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SFC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철로역정은 7일 기준 누적 관객 수 2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는 1위, 전체 차트에서는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궁정에서 찬양, 기쁨의 제물 드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179차 애술미 성가 합창제가 서울 남문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 구티비 여성합창단, 바요나 중찬단, 양화교회 중찬단, 이엘 합창단 등 4개의 합창단이 뜻을 모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티비 여성합창단은 기쁜 이날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황혜영 지휘자를 비롯한 합창단원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멋지게 오늘 연주를 했는데 멋지게 연주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찬양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교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성가합창제에 참여한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일 무역 이슈가 이미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압력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 등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생산 제약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런 상태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13개 자율형 사립고 중 8개가 교육청 운영 성과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인 70점을 밑돌아 지정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고등 8개 교가 운영평가 결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을 것을 우려해 학교별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0세에서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육아 때문에 퇴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도 2009년 24.6%에서 2012년 25.2%, 2015년 32.3% 등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여성이 취업을 중단한 사유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유가 32.8%로 가장 높았고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다음 이유로 꼽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연은 윤 후보자가 성소수자와 관련해 내놓은 답변에 대해 누구보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윤 후보 임명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경기 용인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창립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태근 총회장의 담임 목사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아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직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서울특별시 기독선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서울특별시청 소소문청사에서 제17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성령 충만과 공의구국, 직장선교, 개인중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국기도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가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서울대 로스쿨 학생과 교수진, 시청각 장애인, 통역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캠프에 앞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강의하고 소통과 안내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